네, 2020년 경자년 새해 지자체의 주요 운영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천군 순서인데요. 김광철 연천 군수와 만나서 2020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군수입니다. 2022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연천군은 2020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웅비의 계기를 만들어가려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저희 관과 주민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갖다 잘 살펴서 저희가 정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 연천군 희로애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과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주요 성과, 주목할 만한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요? 좀 많은 부분이 있었었죠. 저희가 좀 연천은 아무래도 좀 지역의 특성상 농업하고 관광이 아직까지도 이제 좀 대세를 갖다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그동안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우리가 인근 지역 파주라든가 또 아니면 포천, 철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좀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거를 제가 취임을 해서 좀 원년에 지구별로 다 이제 4개의 테마를 갖다 좀 그렸죠.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영광 포레스트 이제 조성 사업에 이제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게 1조 원 규모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갖다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성공적인 곳으로 다 끌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우리 화성에서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갖다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투자 제안을 한 회사가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또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연천 지역을 택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 그다음에 뭐 제도적, 그다음에 투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아직 MOU 단계지만은 MOA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저희가 이룬 성과라 그런다면 여러 가지 뭐 또 기관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5년 연속 5년 연속 2등급을 갖다가 청렴도 2등급을 갖다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면이 계속 좀 지속이 좀 돼서 좀 나갔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빅스 이제 우리가 복합산업단지가 연천군에 최초로다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4월서부터 이제 분양 예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옆에는 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빙그레가 유치 확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보상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철도 저희가 지금 뭐 사업비 확보에 뭐 거의 어려움을 갖다 겪지 않고 이 전철이 지금 뭐 상당히 뭐 교각이라든가 들어오시면 보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 말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동쪽 노선 37번 국도가 포천 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2 구간이 이제 연천 청산면의 궁평류 구간인데 이것도 올해 6월 정도면 개통이 이렇게 완료가 될 것으로 하고요. 3번 대체의도로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동두천 구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좀 몇 건이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늦춰져서 2022년도까지 3번 대체우회 도로도 저희가 완성할 좀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이제 국립현충원의 유치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상당히 우리 뭐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갖다 대단히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상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보상비가 확정이 돼서 잘 진행이 이렇게 나갈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현재는 저희가 5만 기 정도의 규모로다가 지금 이렇게 설계가 좀 돼 있는데 10만 기 정도 규모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완공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 매장 또 아니면은 그 뭐 봉안 다음에 이렇게 그 안치라 그러죠. 안치가 되는 그런 기수가 그 정도가 된다 그런다면은 지금 국립대전연충원이 한 10만 개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그쪽에 규모에 좀 버금갈 수 있는 어쩌면은 더 여기가 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이걸 단순히 이제 저희가 호국, 뭐 보훈, 참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서 국민들이 찾아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설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런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뭐 반드시 이제 수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한 220만 명 정도 지금 저희가 뭐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광지고 레저 테마파크라고 또 이제 우리가 임진강에 그 레저 테마파크 그 사업도 그 테마파크 사업의 일종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뭐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민자 유치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자 유치라는 게 사실 성공적인 사례로 남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괜히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 사업자의 의지가 좀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네. 연천 현충원 유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연천의 모습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아마 현충원 유치 그 시점의 즈음에서 도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깔리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전철이 다 완성되는 구간이고요. 예, 뭐 도로도 국도도 뭐 다 이제 완성 타이밍을 다 넘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현충원의 유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대단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되는 지역에 현충원이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고 대전에 있고 이제 제3의 현충원이 연천 현충원으로다가 온다는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성과를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난해 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특히 양돈농가의 피해나 눈물이 굉장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잠잠한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뭐 연초는 지금 돼지가 한 마리도 없지요. 네, 저희가 작년도 저희가 9월 17일 날 발병이 됐거든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파주에서 먼저 발병이 되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이건 막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양돈 시장의 규모가 30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거기에 아마 인력만 해도 종사 인력만 해도 한 4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초반에 이제 1차 발병 때죠. 한 20일이 지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잠복기가 있었는데 한 4일에서 19일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떠나서 이거는 저희가 참 잘 막아냈다 했는데 2차 발병이 하나 나오게 됐죠. 네. 10월에. 발병이 돼서 상당히 그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공황 상태라 그럴까? 그렇게 뭐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경찰들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총력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연천군에서 아직 종식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연천군에서 막아내게 돼서 저희도 아주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엊그제 학회 아마 좀 있었나 본데 세계에서 이 지역의 한국의 사례, 특히 이 연천의 사례를 갖다가 세계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합니다. 뭐 금액적으로 봐도 사실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연천군만 해도 저희가 뭐 살처분 보상비서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비 해서 한 940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좀 됐거든요. 많이 휘청거리셨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저희가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 법상에는 뭐 살처분 비용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죠. 전에는 그걸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살처분을 했어요. 들어가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가 또 공무원의 인력이 이제 그 수급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민간 위탁을 갖다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법상으로다가 없었어요. 보상이. 다만 지급이 됐었죠. 구제역 때 이럴 때는. 다행스럽게 저희는 그래도 국비나 도비, 뭐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이 참 다 들어와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좀 덜었다. 그게 전액 보존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전액 보존을 받지 않죠. 우리가 그건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보상 비용의 10%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살처분도 사실은 이제 50%를 갖다 지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50%를 갖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많은 금액이죠. 만약에 우리가 100억이라면 50억을 갖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상당히 큰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저희 군은 그 정도로 재정이 아니 뭐 재정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그런 것습니다. 이제 전액이 보존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천같이 재정이 좀 열악한 군의 일부 보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찌됐든 뭐 종식은 안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천군 인근에 있는 야생 멧돼지에게서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역 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히 뭐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인력들의 노고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첫해 저희가 1차 발병하고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죠. 3일에 한 번씩 그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 행정이 또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3일에 한 번 나가면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도 못하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아주 열과 성을 좀 다했습니다. 아주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줬고요.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갖다 저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농가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농가들이 아직도 뭐 보상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재입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생계 안정자금에 대한 현실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부 쪽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양돈 산업의 또 발판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도 보호 육성돼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도 좀 방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집대지에서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 태세를 그렇게 촘촘하게 유지한 어떤 성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농가의 보상 문제나 재입식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농가들이 대단히 자금으로다 지금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그럼요. 예. 어려운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민농가들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이게 특별한 희생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모든 면에서 왜 그러냐면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거는 그 우리 그 ASP 그 단계를 갖다가 몇 단계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농민들의 입장 이런 걸 좀 헤아려 줘서 정부에서도 좀 전폭적으로다가 저희가 또 이게 막아냈지 않습니까? 한 44만 마리 정도, 이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철원 일부까지 해서 44만 마리가 살처분 됐거든요. 뭐 이 정도 규모로다가 한 3% 정도의 시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됐다 하면은 좀 정부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네, 하여튼 사태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일단 연천의 이번 사례가 교훈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회에서 뭐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어 태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요즘에 이제 뭐 구제역 AI 또 동두천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구제역 AI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게 뭐 예방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요. 약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공황스러운 사태로다가 정부 쪽에서도 이제 빠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사태가 안정이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네, 합니다. 하여튼 뭐 잘 마무리되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또 올해 이제 주 역점 사업 좀 알아보면 이제 지난해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3년간을 연천 방문의 해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천 방문, 연천으로 많이 놀러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좀 놀러 가서 볼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60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서울, 경기, 인천에. 근데 저희가 6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이제 자연 부분이고 그렇죠. 공기거든요.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이 겨울철에 봄철에 어렵습니까? 하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공기질이 좋은 곳은 연천이다. 궁금한 게 유네스코에서 지난해 임진강 생물고 보존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정 단계에서 미세먼지가 없는 것도 포함되나요? 평가 요소에 포함되나요? 그거는 뭐 평가 요소하고 미세먼지는 항목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요즘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몇 년 내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논의가 화두가 좀 됐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임진강이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또 올해 4월 달에는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이 포천, 철원과 더불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세계 지질공원이.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DMZ를 갖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다 해서 남북 공동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공동 등재를 하려고 네. 이렇게 북한하고 좀 협의 중이라고 통일부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세 개가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상관왕이죠. 예. 유네스코에서 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제주도와 저희만 유일하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에 저희가 강의 날을 유치했어요. 강의 날. 강의 날. 강의 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 중에 큰 강 두 개를 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쪽에 양평이 남한강하고 아마 북한강을 갖다 끼고 있을 거고, 저희는 임진강, 한탄강이라는 그것도 북한에서 발암된 강이잖아요. 아주 좋은 강들인데 또 그다음에 천도 저희가 여러 개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발암돼서 나오는 천들이. 그 강의 날도 저희가 광주광역시하고 경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치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연천 방문회를 갖다가 올해 선포를 합니다.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에 걸쳐서 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직객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게 하나 더 저희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임진강이 아까 우리가 그 생물권 보존 지역 그것도 지정되고 저희는 그쪽을 갖다 또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갖다가 올해 지금 제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정원은 이제 1호 정원이 순천이거든요. 순천만 하고 순천 정원이죠. 그다음에 2호 정원은 작년에 이제 울산의 태화강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지방정원으로 3년으로 등재가 돼야지만이 국가정원으로다가 이렇게 지방정원이 먼저. 예, 지방정원을 먼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울산 2호 정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3호 정원 유치를 위해서 예, 저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갖다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정원이 먼저 돼야지. 예, 그럼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거는 지정적이거든요. 경기도의 지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 3년을 뭐 그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만 가지고 있는 저것만 해도 됩니다. 충분하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 준비를 해서 나간다 그런다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힐링이라는 요소를 갖다 그걸 제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최선을 갖다 좀 다할 생각이고요. 또 잘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에 있는 정원이 지금 연천에도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국가정원이니까 국가정원이. 우리는 유형이 다르죠. 이제 순천은 순천만 습지하고 그다음에 순천만 정원이 또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 정원 그 박람회라 했던 장소가 네네네. 있죠. 그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정원인데 이게 정원은 이제 자연 정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다 만든 정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원들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부합되는 요소가. 어떤 그런 형태의 정원을 갖다 저희는 임진강을 저쪽 우리가 고랑포죠. 임진강 제일 끝단이 그 고랑포에서 그 장남면 고랑포에서 이 중면에 우리가 횡산 지역 바로 DMZ까지 바로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그 갈대밭만 잘 조성이 지금 원래 그 조성이 아니라 원래 갈대밭으로 다 덮여 있는 곳이었더랬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하천 부지를 갖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유형의 갈대를 갖다가 좀 복원시키는 작업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뭐 어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손색 없는 하루 정도를 갖다 걸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임진강에는 거기는 우리가 주상 전리도 있고 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쪽에 이제 저희 보면은 그 경순왕릉서부터 시작을 하죠. 또 고랑포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고랑포구서부터 그다음에 그 경순왕릉 또 그다음에 그쪽에 호로고로성이 옆에 있잖아요. 또 당포성 여기 은대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스토리텔링을 작업들이 좀 많다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순천이 사실 그런 정원을 만들고 나서 관광지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천에 그런 어떤 그 인프라가 만들었으면 연천도 또 어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천이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추진하셨던 분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순천 옆이 이제 광양하고 여수잖아요. 거기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죠. 근데 순천은 그때 그 자연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순천만 습지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그때 요구가 컸겠죠. 우리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어떤 경제 성장을 갖다 좀 이루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순천만을 갖다 그걸 잘 지켜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삶의 질, 순천 시민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내방객의 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순천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아주 각광받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뭐 수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이 제2의 순천의 어떤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아까 유네스코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지난해 임진간 생물권 보전 지역 됐고 또 4월달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유산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되면 관광객들이 뭔가 좀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또 우리가 유네스코라는 그 우리가 인증이라 하는 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부분이나 또 제조업 부분에도 다 적용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광에도 그렇고요. 유네스코가 인증한 어떤 그런 지역이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자원이다. 문화유산이다. 뭐 이런 게 된다 그런다면 상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역 경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은통산업 빅스 말씀하셨는데 빅스가 추진되면서 좀 행자부에서 뭔가 좀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약간 조금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잘 마무리가 돼서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빅스 산업단지는 우리가 연천이 이제 좀 촌에 이게 좀 자연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기의 청정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아직 그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유출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과연 인력을 갖다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관건이 되는 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인력도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50대 은퇴하신 분들 요즘은 뭐 건강하면은 사실 60대 중반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취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를 갖다 좀 확보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합하는 일자리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요즘에 뭐 다 유치가 된다면 거의 다 자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된 인력,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는 인력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한 반 정도는 식품 좀 클러스터군을 갖다 좀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식품이요? 네, 식품 쪽에. 왜 그러냐면 빙그레가 우리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다가 5만 평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또 빙그레하고 이제 부속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 유치. 그다음에 연천에 우리가 그 유네스코하고의 등재된 구석기에서 저희가 유네스코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쓰는데 그런 거하고 부합되는 거하고 해서 식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아무래도 반자동화 이 농산물이라는 건 반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사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50대 퇴직 인력들을 갖다 재교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이건 이제 좀 전문성이 좀 필요되는 그런 적은 저희가 그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천군이 2020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일군 땅에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철 연천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